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드로리튬하고 리튬 포 어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올 연초에 이미 한번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주가가 반토막 이상 폭락을 한 다음에 오늘 드디어 하이드로리튬이 다시 한번 상한가를 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리튬 포 어스인가요? 이 회사 이름을 자꾸 바꾸니까 외우기도 어렵네요. 그 회사도 오늘 같이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이 관련된 어떤 인증을 받거나 이러한 호재성 재료를 내놓으면서 그런 재료가 노출됐을 때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워낙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저가 매수는 항상 대기하고 있고, 또 오를 만한 위치에서 테마성 강세를 나타내면 묻지마 매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상반기에 방송을 다시 돌려봐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는데요. 이 수산화 리튬은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돼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토크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입니다. 그게 수산화 리튬이고요. 탄산 리튬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급형 자동차, 보급형 전기차라고 해가지고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런, 아니면 소형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탄산 리튬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만큼 토크,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이 탄산 리튬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있고, 또 이 둘 사이는 원료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에 사용되는 이 리튬은 경하면, 즉 광물 형태의 리튬에서 추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튬을 이용해서 삼원기 배터리나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배터리들은 말 그대로 고가의 전기차에 사용되고 있고, 이 염수형 광물, 우리가 이제 그 염호라고 해가지고 물에 녹아 있는 이런 그 광물 중에 그 탄산 리튬을 끄집어내서 그거는 또 AF 배터리에도 사용이 됐죠. 물론 탄산 리튬은 나중에 처리 과정을 통해서 수산화 리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탄산 리튬, 그러니까 LFP 배터리에 사용되는 이 탄산 리튬과 삼원계 배터리에 사용되는 수산화 리튬은 그 원천 출발부터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기초적인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리튬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간재를 만들고 2차전지 소재를 만들어서 결국은 배터리 셀을 만들고 그 셀들을 붙여가지고 모듈을 만들어서 결국은 배터리 팩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리튬은 수요처가 계속 늘면서, 즉 전기차에 대한 수요량이 늘면서 리튬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산화 리튬이나 탄산 리튬 마찬가지로 같이 동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탄산 리튬은 LFP 배터리를 채용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대중화를 가져오는 그런 소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터리용 리튬이 수요가 계속 늘 거라는 건 이미 유명한 이런 통계를 내는 이런 업체에서도 제시하고 있죠, 숫자를요. 그래서 이 하이드로리튬하고 리튬 포러스라는 회사는 이러한 리튬의 수요가 늘고 있는 시장 환경 속에서 이게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A&D라고 하는데요. 인수 후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인수를 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붙여가지고 회사의 기업 내용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기본 10배, 20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새만금 개발청에다가 공장을 얻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크게 공장을 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5천억 투자 협약도 맺었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투자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시게 되면 리튬 포어스라는 회사에 리튬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최대주로 있고, 또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가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를 투자하고,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다시 하이드로 리튬에 투자하는 모습이고, 여기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전웅이라는 이 사람, 이게 대표이사로 올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리튬 인사이트의 최대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또 통해서 또 하이드로 리튬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장사는 리튬 포어스하고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두 개의 회사이죠.
그리고 리튬 포러스는 사업 구조를 보면 반기 실적 보고서에서 아직까지는 이 리튬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 수익은 나오지 않고 핸드폰 액세서리라는 기존에 인수했던 과거 업체의 매출을 갖고 매출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즉 리튬 관련 매출이 없는 회사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리튬 포러스의 그 포괄손익 계산서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매출 규모가 뭐 78억, 작년 동기 대비해서 줄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손실이 19억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기 순이익은 670억이나 발생했죠. 이게 어떻게 발생했냐면 이 금융수익이라는 데서 1217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그 수익은 아니죠. 금융수익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다른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업이익 밑단에서 다른 그 주식을 팔거나 뭐 이런 그 다른 재무적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은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경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벤트적으로 한 번 발생하고 말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익이 발생하면서 이 매출 반기 순이익이 670억이나 발생했고 이게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거죠. 리튬 포러스의 최대 주주는 리튬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분이 25.63%로 줄어들어 있죠.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정운웅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35%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리튬 포러스의 주가를 보시면 이게 3,990원부터 시작해서 최고점 35,500원까지 그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급등을 했죠.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0,000원 정도까지 내렸다가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리튬 인사이트가 이제 그 WI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회사 이름을 어반 리튬으로 바꿨다가 어반 리튬이 리튬 포러스라는 회사로 또 이름을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머니게임 하는 회사들은 회사 사명을 자꾸 바꾼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과거를 잊고 새로 간판 바뀐 그 회사의 간판을 바꿈으로 해서 일반 투자자들, 순진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회사인 양 포장을 하는 거죠. 그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도 이 회사도 원래 이 코리아 그 무슨 앵커 만들고 그 구름다리, 출렁다리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도 매출 대부분을 이 출렁다리 관련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그 역시나 리튬 관련해서는 매출이 없습니다. 이 회사도 지금 반기 실적으로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뭐 매출은 굉장히 늘었는데요. 이 영업 이익은 손실이 났죠. 영업 손실은 18억 정도 발생하고 단기 순손실도 47억 정도 손실폭은 더 커졌습니다. 한마디로 망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최대주주는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고 하이드로 리튬의 최대주주는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고 최대주 지분이 18.6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른 주주들은 투자조합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조합이 해산되면서 개인들이 넘겨받은 자기 지분대로 넘겨받은 거고 이 지분들은 대부분 다 보호에서 풀리면 매각이 될 수 있는 거죠. 특수관계자를 해소했다는 말은 그 팔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의 정체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8억짜리고 그러니까 자본금은 8억짜리고 매출액은 빵원입니다. 빵원. 결국은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은 코리아 SE라는 출렁다리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사명을 변경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도 역시나 저 위에서 6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만원대, 한 15,000원대까지 폭락을 한 다음에 반등이 나온 거죠. 전형적인 이 사이에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그 전환사채들이 그 주가가 오르는 동안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대부분 다 시장에 소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들이 대부분 팔려 나가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발행을 하기 위해서 나 있어요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나 한 방이 있다, 아직 안 죽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기존에 해왔던 사업으로 매출은 어느 정도 익히고 있지만 리튬이라는 이 회사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 리튬이라는 소재를 갖고 돈을 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항상 이런 회사들은 리튬 관련해서 특허를 낸다, 아니면 신용신안을 낸다, 아니면 무슨 그 뭐 개발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뭐 인증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갖고 호재라고 내놓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돈을 버는, 매출을 일으키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뭐 전혀 상관없다기 하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가기 위한 아주 한참 전에 해야 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언제 돈을 벌지는 모릅니다. 이 업체는 말 그대로 자기 그 리튬 관련의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업체죠. 하지만 전환사채와 같은 자기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고요. 이러한 외부 자금이 계속 끌어들일 수 있지 않으면 이 회사는 계속 기업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업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 보고서를 낼 때에는 더더욱 위험해지죠. 왜냐하면 회계사들이 자기 라이센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적정이 나와야 되는데 적정이 안 나오고 한정이라는 게 나와버리면 말 그대로 이제 막 가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사업의 실체가 이 돈을 버는 실체의 사업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